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94페이지, 방금 전에 예고한 것처럼 194페이지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일단, 리뷰 좀 하고, 복습을 하고, 붙여가지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뭐, 진도를 되게 많이 나간다기 보다는, 일단, 우리가 기억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선 앞에 있는 혈액 파트는 혈액의 응고 정도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응고 기전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혈구와 백혈구 그 다음에 혈액의 성분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이 중요한데 면역은 사실 영양 생리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생리학에서는 워낙에 면역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면역은 영양사 국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상시적으로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은 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슬라이드와 교과서를 제가 나란히 펼쳐놓고 있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은 아시다시피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하는 거다.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땡땡땡 세 번째 땡의 선천성과 적응 면역의 두 가지로 적응 면역은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적응 면역은 다른 말로 후천성 면역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잠깐 보시면 여기 줄을 좀 같이 쳐줘 보세요. 195페이지 상단에 있는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았을 때 개체별로 인지한다. 이건 뭐냐면 특이성을 말하는 거다. 특이성은 중요하다. 효소의 기질 특이성처럼 특이성은 스페시피시티를 말하는 건데 뭔가 스페시픽하게 구분한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개체로부터 두세 번 공격을 받을 때 뭔가 메모리되어 있는 게 있어서 바로바로 적응을 해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적응 면역. 물론 여기 요 195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거는 선천성 면역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선천성 면역은 특이성 X라고 내가 필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선천성 면역은 특이적인 게 아니다. 적응 면역이 특이적인 거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살짝 설명이 혼동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 장벽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외부 침공을 다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세균이면 세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면역 성분들이 나와서 물리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줄친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찾았으면 좋겠네요. 적응 면역은 뭐다? 여기 특이성, 스페시피시티를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항원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항원에 딱 맞는 A-라고 하는 상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 A라고 하는 질병이 걸리지 않는 거다라는 거. 나와 있죠.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데 혹시라도 셀프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한다. 그게 오토 이뮨 디지즈,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백혈병이라든지 류머티즘이라든지 루푸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이거 복습입니다. 적응 면역은 림프구와 항원 제시세포의 작용에 의한 결과인데 림프구는 B셀과 T셀 두 가지. B셀은 본메로우 쪽에서 나오는 요거. 그 다음에 T셀은 흉선, 사이머스. 그거의 약자이다. 그래서 B세포는 골수 내에서 성숙이 되는 거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과서를 먼저 볼게요. 선천성 면역의 첫 번째는 해부학적인 방어벽인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의 피부가 우리의 보호막, 인체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표피의 케라틴. 이 케라틴은 단백질 성분이고요. 이 케라틴은 경단백질, 딱딱한 단백질 또는 섬유상 단백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그 케라틴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게 뭐 그쵸, 염소라든지 뭐 코프소의 뿔 이런 것들도 케라틴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단단하고 딱딱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을 막아줄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도 될 수 없고 그런 단백질 성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피지. 피지라고 하는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방을 말하는 거고, 피지는 지방이니까 지방산을 하고 있는데 요게 지방산, 패티에이시드가 피부의 pH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준다.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준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말 그대로 뭐예요? 미생물,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피부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화상 자체보다는 화상 때문에 미생물의 감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파상풍이나 폐혈증 같은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화상은 그래서 위험하다. 그 다음에 점막 부위. 피부는 단단한 그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점막 부위, 안구 쪽이라든지 구강이나 비강 안쪽이라든지 성기 안쪽은 약한 연약한 피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요거 뮤커스, 점액, 요 점액에 라이소자임 같은 성분들이 들어 있어 가지고 비특이적인 방어막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관지 안쪽에 섬모, 이 섬모도 빽빽한 잔털을 말하는 건데, 이 섬모 부위도 점액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미생물을 잡아먹는다든가 병원균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역으로 기침을 해가지고 몸 바깥으로 체외로 타액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이런 걸로 둘러싸가지고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또는 그냥 꿀꺽 식도로 삼켜서 먹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하고 기침이나 가래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뱉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식도로 꿀꺽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식도로 들어가면은 위로 들어가서, 위산은 또 강력한 염두산 성분이니까 거기서 다 물리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죠, 요 부분. 호흡기의 경우 방금 설명을 한 것처럼 섬모가 나 있는 점막에 의해서 미생물이 갇히고 목을 통해 영주에 삼켜지게 되는데, 삼켜지면 이제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다 죽는 거고, 눈물, 침, 오줌, 편 뭐 전부 다 씻어서 버리는, 씻어 내리는 효과, 워싱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런 생리학적 방어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젖이나 땀이나 침, 눈물 같은 타액 부분에 있는 효소 라이소자임, LY가 들어가면은 자른다, 분해한다, 이런 뜻이라고 아마 요번 학기에만 해도 한 20번 이상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는데, 인터페론, 인터루킨,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물질들은 다 사이토카인 물질이어서 염증 반응을 도와주는, 염증 반응에 활성화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7페이지에 인터페론은 항바이러스성 물질의 생산을 촉진시킨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고, 이러면은 말 그대로 안티바이러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질병에 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작용, 먹어 치운다는 뜻이죠. 선천성 면역의 중요한 방어 기전, 호중구, 대시세포, 단핵구 등에 의한 식작용 파고사이토시스. 파고사이토시스는 먹어 치워서 죽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엔도사이토시스, 세포 안으로 병원성 균이나 뭐예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일단 들어오게 해서 엔도가 인이잖아, 엔도사이토시스 시켜가지고 파고사이토시스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라이소존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 거고. 근데 그래도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염증 반응의 종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염증 반응의 징후, 심텀이라고 하죠.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내가 이제 해놓은 것처럼 발열, 충혈, 혈관의 확장,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어디 갔어? 열, 부종, 통증, 기능장애, 발열, 충혈 같이 집어넣어서 한 5가지 정도가 일반적인 염증 반응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병원성 균들을 또는 바이러스 같은 아무튼 병원체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부터 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하찮은 병까지 메이저급 질병에서 하찮은 질병까지 전부 다 염증 반응으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동그라미 1번에 혈관 확장, 2번에 부종과 통증,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198페이지에 화학 주성. 화학 주성은 주자는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학적인 성분에 의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화학 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키모텍시스라고 여기 나와 있죠. 키모텍시스. 그래서 화학 주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퍼스, 고름이다. 그 다음에 적응 면역 보기 전에 우리 슬라이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는 받고 혈액과 면역에서 비작용 분자대에서 반응하는 능력 중요하다. 자가 면역 질환, B셀, T셀 받던 거고, B셀은 본메로, T셀은 사이머스. 그다음에 첫 번째 면역은 아무래도 회복적인 물리적인 방어벽이다. 그게 피부와 그다음에 점막 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점질층 뮤코스다. 여기 뮤코스 있죠. 점액이다. 뮤코스, 뮤실리지 이런 말 들어가면 다 끈적끈적 미끈미끈한 점질 물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있는 호흡기의 경우도 방금 설명이 됐고요. 생물학적 방어력, 낮은 pH, 위산, 그 다음에 각종 분비물, 젖이나 침이나 땀이나 눈물 같은 데 있는 라이소자임. 그다음에 염증이 일어나면요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늘어나요. 혈관이 확장되면 당연히 혈류량이 늘어나죠. 그런 다음에 열이 발생해. 그 열은 그 병원체와 우리 몸이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이게 나오죠. 피부는 붉어지고 화끈거린다. 그리고 붓기가 올라오죠. 부종과 통증, 부종이 부어오르는 거고 통증 아프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열 진통 소염제 이런 것들이 이 통증을 억제시키는 와중에 염증 반응을 조금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염증 반응이 촉진되어야 사실 빨리 병이 진행이 되고 빨리 나아서 건강해지는 건데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지연되는 수가 있다. 그거는 결국 병을 빨리 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 경우는 굉장히 독하고 강력한 진통제를 오랫동안 많이 쓸 경우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양리학이나 이쪽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주성 나와 있죠. 거기 화학 주성에 화면에 하나 둘 셋 화학 주성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림포카인 또 체크를 좀 해주세요. 됐나?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가서 보시면은 식세포들은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분비하기도 하고 죽은 세포와 분해된 산물 얘네들은 고름, 퍼스, 농이라고 하죠. 농.
염증 반응은 생체를 방어하고 병원체가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거나 더 이상 해를 입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염증 반응을 통해서 우리 인체가 이겨낸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198페이지에 있는 그림 있죠. 백혈구의 화학 주성에 의한 이동. 그 다음에 B셀, B세포에 의한 체액성 면역. 자, B셀은 골수, 본메로 약자라고 했고, 그 본메로 쪽은 체액성 면역이다.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B셀과 T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B셀 첫 번째 줄 항원 안티겐이라는 특정한 표적 분자를 특이하게 인지하고 그것과 결합하는 분자인 항체 안티바디를 생산해 방출한다. 안티겐 안티바디 항원 항체 반응 B셀이다. B셀. 항원은 일반적인 성분 분자일 수도 있고 톡신 독소일 수도 있다. B셀의 항체는 체액 안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 그럼 다 연결하는 거예요. B셀, 본메로우, 체액성 면역, 항원, 항체. 그 다음에 골수에 성숙한 B세포가 골수를 떠날 때 독특한 항원 결합이 수성체를 발현한다. 이게 이제 특이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래프 보시면 전에 한 번 또 항원을 만난 적이 없는 B셀이 표면 항체에 부합되는 항원 처음 만나게 되면은 이 B셀이 신속하게 분열이 되고 그 딸 세포들이 기억세포, 기억 B세포와 표면 항체 구조와 동일한 항체를 분비하는 형질세포로 분화하게 된다라고 해서 1차 노출 시에는 별 그게 없었는데 1차 반응이 크지 않은데 2차 노출에는 2차 반응이 좀 더 빠르고 빠른 시간 안에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B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어서 클론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클론은 복제된 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셀이 최초 하나의 B셀이 2개가 분화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막 8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B세포에 의한 체액성 면역이 이제 아니지. 항체 안티바디에 대한 내용이 20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00페이지에. 항체란 특이적인 열쇠 자물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특이적인 항원 안티겐에 대해서 B세포가 생성하고 분비하는 면역인데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당 단백이다.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면역 단백질 또는 면역 글로불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면역 글로불린은 전기용동 설명했었죠.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나 분필 크로마토그래피를 살짝 발전시킨 거다. 그런데 그 원리는 간단하지만 최근에 최첨단의 분석 장비들도 사실 이 부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미시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첨단의 분석 기계들의 원리는 정말 간단한 거다. 이뮤노글로불린의 기본 구조는 모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면역글로불린의 종류 알아두셔야 돼요. IgG, AMD, E 그리고 각각의 한 줄이나 2줄 정도의 특이성 정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잠깐 책으로 와서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거기 199페이지에 적응 면역 중에 비세포는 체액성 면역이다. 안티겐, 안티바디, 그 다음에 얘들은 매개하는 변역 반응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 이게 B셀이 체액 안으로 방출시키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림과 그래프 설명은 됐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 잠깐 볼게요. 200페이지 상단 보면은요, 항체란 특이전학인 항원에 대해서 B세포가 생산을 보면 면역 글로불린 상단백질이고, 얘들은 일렉트로포르시스 전기용동 시켰을 때, 그죠?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 그 씬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 TLC에다가 전기를 흐르게 하면 잠깐 끊어졌는데 전기용동이고요.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분리가 돼요. 요게 사이즈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형태는 좀 중요해서 Y자 형태를 갖고 있어요. Y자 형태가 이 항체에 잘 달라붙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Y자다. 그리고 종류는 크게 5가지이고요. 저 화면이 흔들려서 미안한데, 일단 여기 보시면 기본 구조는 같고, 그 다음에 여기 SS 결합 2개, 경사들과 2개의 중사들이 SS 결합, 이황화 결합을 하는, S가 황이니까 4개의 폴리펩티드 사슬이다. 폴리펩티드니까 단백질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 5가지 IgG, A, M, D, E 순서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중요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율에 따라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같이 알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 구성하는 사슬에는 정상 영역, 가변 영역, 요런 용어를 쓴다라는 거. 자, 중사슬의 정상 영역에는 항원항체 복합체, 항원항체 복합체는 항원에 항체가 달라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 항원항체 복합체를 형성한 경우에 대시세포, 단구, 호중구, 단구는 단핵구라고도 해요. NK세포와도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다. NK셀은 자연살해세포라고 설명을 좀 진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이제 들었으니까 지나가다가 보면 거리를 걸어가다가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같은 걸 보다가 광고가 스쳐 지나갈 적에 NK세포, NK셀 이런 광고가 있을 거예요. 이거 건강보조식품으로 누가 허가를 낸 모양인데, 아무튼지 간에 요 면역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광고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얘네들은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면역학적인 내용이고, 혈액성, 체액성 면역과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삼키는, 그러니까 주사로 맞지 않고 먹어서 삼키는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긴석식품 이런 걸로는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다가 큰 돈을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규칙적인 생활이랑 적당한 식생활로 잘 지켜나가다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지, 어떤 질병이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기능성이 있는, 마치 무슨 뽀빠이의 시금치나 무슨 뭐 있죠. 만화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드래곤볼 같은 데서 나오는 조그만한 콩알 같은 거 하나 먹으면 갑자기 몸이 다 치순 듯이 낫고, 생체의 에너지가 막 다 충전이 되는 뭐 선두 같은 그런 건강보조제나 건강보조식품은 없어요. 단언컨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노벨 의학상을 한 3년 연속 주르륵 내리받을 정도로 대단한 발명과 발견이고,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은 식품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이 식품자가 붙은 것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의약품 계열이고요. 의약품은 몸을 빠르게 낫게 하는, 열을 빨리 떨어뜨리게 하는, 몸속에 들어온 균을 빨리 죽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이지 식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제발 돈을 쓰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종류가 있어서 첫 번째는 IgG고요. IgG는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전체 면역 글로불린의 70에서 75%,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를 차지한다.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그 다음에 각종 독소, 그리고 태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신생아에게 자연 수동 면역을 제공하는 본체는 IgG로 볼 수가 있다. 됐죠. 중요합니다. 두 번째 IgA는 소화, 호흡, 생식기, 비뇨기, 점액 타입 유죽, 점질물, 분비물. IgA는 분비물, 점질물. 키워드만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를 넘기면은 IgM이 있죠. IgM. 전체 면역 글로불린의 10%. 혈액에 존재한다. 1차 면역 반응에 주요하다. 그 다음에 AB의식 혈액형 나오면 무조건 IgM. 203페이지는 3교시에 할게요.